자, 이번 시간은 167쪽 제5장이네요. 사실 중심적 연구, 일명 논리실증주의. 페이지 넘겨볼까? 가치 중심적 연구, 현상학적 접근. 어느 게 시험에 나온다? 현상학이 시험에 나온다 이거야. 자, 7번 봅니다. 별게 없다. 뽀그림을 생각합시다. 뭐가 좀 삐딱하다? 뽀그림을 해놓고요. 가치, 사실. 가치를 다루는 게 정치죠? 정치. 두 가지니까 이분법. 사실을 다루는 것은 행정이 되겠죠. 행정. 해서 가치를 연구한다. 이거 갖다 현상학 그럽니다. 사실을 연구한다. 논리실증주의. 논리실증주의. 제가 아주 쉽게만 해볼게요. 이른바. 이 갑돌이라는 관찰자, 갑돌이라는 관찰자가 인간을 연구할 때 관찰자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객관적, 과학적으로 증명한다. 논리 실증주의. 그걸 쌓이면은 행정행태론, 행태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시험에 안 나와. 일의 시험이 나왔기 때문에. 행정행태론. 반대로 갑돌이라는 관찰자가 인간을 연구할 때 관찰자 눈으로 관찰할 수 없는 추상적인 가치 문제를 주관적으로 해석한다. 갖다 현상학. 그걸 왈도라는 학자는 신행정학 그럽니다. 신행정학은 현상학적 접근. 논리실증주는 행정행태론이다. 더 쉽게 인간을 연구할 때 보이는 것만 연구한다. 증명해 보이겠다. 논리실증주의. 인간을 연구할 때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의식세계를 연구해 보겠다. 현상학 그럽니다. 우리 속담을 한번 정해 보죠. 열길 물속은 알 수 있다. 사실이니까 논리실증주의. 한길 사람 마음속은 알 수 없다. 현상학 이렇게 말하죠. 하나 더 해볼까? 1 플러스 1은 2이다. 증명할 수 있다. 논리실증주의. 하느님께서 우주를 엿새 만에 창조하였느니라 증명 못한다. 현상학 그럽니다. 오케이? 자, 해봅시다. 기억, 사실이란 있는 그대로의 객관적인 현상으로 연구자의 주관을 배제한 객관적인 사실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으로서 결정되어 있다. 상수, 고정되어 있다. 상수를 갖다 결정론 그럽니다. 정해졌다. 결정론 상수로 본다. 그럼 이건 언제? 행정행태론. 행정행태론적 접근 방법은 행정현상을 관찰 가능한 객관적인 대상으로 보며 인간의 주관이나 의식을 배제하고 행태의 규칙성, 상관성 및 인과성을 경험적으로 입증하고 설명하려 한다. 박스 논증, 논리실증이 뭐냐? 기억, 관찰자의 주관이나 가치를 배제하고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인간의 행태를 객관적, 과학적, 경험적으로 연구하는 분석을 중시한다. 분석을 하자 이거야. 포인트, 논증은 뭐다? 분석하자. 증명을 해야 된다. 증명. 이게 핵심어입니다. 누가 슈리코와 카르나프를 중심으로 한 비엔낙파에서 강조되었으며 검증 가능성을 중시한다. 슈리코와 카르나프. 비엔낙파가 어디냐? 오스트리아 수도가 빈이잖아. 빈. 거기서 발달한 학파를 비엔낙파 그럽니다. 유명한 학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하이에크도 비엔낙파다 이거야. 아니, 하이에크. 이 사람이 바로 비엔낙파 출신이죠.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발달했다. 비엔낙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애들은 서울대학교에서 발달한 학파를 갖다 인정해 주진 않지만 관악학파 그래. 관악산이잖아. 관악학파. 대구에서 발달한 학파는 달구벌 학파 그러죠. 달구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우리나라 아직 학파는 없어요. 검증 가능성. 검증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디귿
사회현상도 자연현상처럼 검증이 가능하다 본다. 뭐든지 검증할 수 있다. 증명할 수 있다. 이거야. 사회과학이든 자연과학이든 다 검증할 수 있다. 논리실증주의. 리얼. 사이먼 학자는 이제 세 단계로 나눠. 단계론. 첫째, 개념의 조작적 정의. 개념의 조작적 정의. 두 번째, 가설 구성. 마지막, 자료 수집을 통한 검증. 3단계로 이루어졌다 이거야.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뭐냐? 추상적인 개념을 경험적으로 측정 가능한 수치로 표시하는 거야. 추상적인 명제를 구체화시켜준다. 예를 들면 영심이의 지적인 능력을 IQ로 수치화시켜주는 거야. 수치화로 표시한다. 개념의 조작적 정의. 예를 들면 대한민국은 잘 사는 나라다. 대한민국은 잘 사는 나라다. 수치화가 안 돼 있죠. 이게 추상적이라는 거야. 근데 이걸 갖다 대한민국 1인당 GNP는 3만 달러다. 숫자로 표시했다. 이걸 갖다 개념의 조작적 정의. 그럼 예를 들면 영심이는 머리가 비상하다. 계량화가 안 돼 있잖아. 그런데 영심이 IQ는 150이다. 150이다. 수치화로 표시했다. 개념의 조작적 정의. 서울시 구급하고 서울시 승진 두 번 딱 나왔죠. 그 다음에 그게 끝나면 두 번째, 가설을 구성합니다. 이론이나 법칙으로부터 가설을 연역적으로 도출해. 세 번째, 자료 수집. 관찰, 면접, 실험을 통한 검증의 단계를 따르는데 검증 및 이론 도출은 전반적으로 기납적 방법을 이룬다. 우리 이렇게 배우죠. 우리가 연역적 추론 반대가 기납적 추론 그럽니다. 큰 거에서 작은 것으로 증명해낸다. 연역적. 작은 거에서 큰 것으로 발견해낸다. 귀납법 그럽니다. 예를 들면 3단 논법. 이게 연역적이야. 모든 인간은 죽는다. 2. 소크라테는 인간이다. 3. 고로 소크라테 죽는다. 큰 것에서 작은 걸로 연역적. 작은 것에서 큰 걸로 귀납법이 되겠죠. 누가? 행정행태론자인 사이먼에 의해서 발전됐다. 그럼 잘 보세요 이제. 자 보자. 행정행태론. 행정행태론. 논리실증주의가 되려면 행정은 가치 문제는 배제하고 사실만 다뤄야 돼. 그리고 행정과 정치는 다르다. 행정과 정치는 다르다를 정치행정 이원론 그래. 이원론. 행정과 정치는 다르잖아. 정치행정 이원론. 정치행정 이원론에서 강조한 게 바로 논리실증주의 그럽니다. 그거 갖다 행정행태론. 새롭다 해서 그냥 이렇게 말해요. 새 정치행정 이원론 이렇게 말하죠. 그냥 반대로. 행정이 가치까지 다뤄봐. 행정이 가치까지 다르면 행정과 정치를 구분이 안 되잖아. 이때는 정치행정 배도는 이론론 그래. 새롭다 그냥 새 정치행정 이론론 이렇게 말하죠. 이해됐나요? 다시 한번. 행정과 정치는 다르다. 정치행정 이론론. 아니다. 행정과 정치는 유사하다. 정치행정 이론론 이렇게 구분되죠. 페이지를 넘겨서 이제 이게 나와. 가치중심 연구. 이게 바로 현상학이다 이거예요. 철학, 불교 철학 냄새가 풍긴다? 현상학입니다. 그 현상학 핵심은 증명을 못해. 이건 이해의 방법을 써. 보자. 이해하자. 이해를 해보자. 이해. 기억, 가치란 주관적인 평가의식, 선과 악 또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으로서 규범적 당위성 차원의 연구를 말한다. 현상학, 기억. 관찰자가 관찰할 수 없는 인간의 의식이나 마음을 주관적 해석학적 접근 방법으로 연구한다. 그리고 니은 행정현상이란 그 속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식, 생각, 언어, 개념 등으로 구성되어 상호 주관적인 경험으로 이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주관적인 관념, 의식 및 동기 등의 의미를 더 적절하게 다루고 이해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그리고 디귿. 외부 관찰자 입장에서 관찰할 수 있는 요소나 명백한 외견상의 행태에 대한 인과적 설명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 나타난 현상 너머에 있는 근본적인 것, 본질적인 것을 꿰뚫어 보기 위한 학문적인 태도. 본질적인 것을 꿰뚫어 보자. 누가? 프랑크푸르트 학파인 에드먼드 후셀이 연구했으며 신행정학과 관련있다. 독일에 가면 프랑크푸르트 지방이 있어요. 프랑크푸르트.
차범근 선수가 뛰었던 팀이 프랑크푸르트 팀 이런 게 있거든.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하면 에드문드 후셀. 그다음에 미국 사이먼 하면 뭐다? 논리 실증주의다. 이걸 이 뽀그림 가지고 정리됐죠. 7장 전체주의 반대가 뭐지? 개체주의야. 전체 반대가 뭐다? 부분. 사회가 전체라면 개인은 뭐다? 개체, 부분이 되는 거죠. 거시하고 미시. 자, 한번 봅시다. 전체주의하고 개체주의가 무엇인가? 그림을 그려봅시다. 그림을. 숲을 그려봅니다. 우리가 항상 A 반대는 B니까요. 이거 이게 숲이야. 숲, 포레스트, 트리, 나무. 그러죠? 숲은 크다. 매크로 거시, 작다. 마이크로 미시, 거시와 미시. 숲은요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전체를 연관해서 전체주의 그래. 반대는 부분이죠. 반대니까 부분이다. 전체주의 반대는 뭐냐? 개체주의 그러는데 그냥 상관없어. 그냥 해볼까? 개체주의. 개체죠? 개체주의. 그래서 전체를 본다. 사회 그래. 사회보다 적은 게 개인이거든. 개인. 이렇게. 개인. 사회와 개인. 예를 들어 봅니다. 갑돌이. 갑돌이는 나무는 보지 못했지만 숲은 본 거야. 이것 갖다 우리가 방법론정보다 전체주의 그럽니다. 반대로 갑돌이는 숲은 보지 못했지만 나무만 본 거야. 그다 방법론정보다 개체주의, 방법론보다 개체주의 이렇게 말하죠. 여기가 이랬습니까? 전체하고 보다 개체. 하나 더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전체를 가지고 개체를 증명한다. 그런 방법을 우리는 주로 연역적 그래보다 연역적 추론. 반대로 개체를 가지고 전체를 발견해 나가. 그걸 갖다 주로 보다 귀납법 그래보다 귀납법 이렇게 말합니다. 귀납법. 말을 바꿉니다. 숲과 같은 전체를 연구한다. 전체주의를 다른 말로 총체주의. 다른 말로 홀리즘에서 신비주의. 미스테리가 아니야. 홀리즘보다 신비주의. 다른 말로 사회보다 실제론. 사회 실제론 그럽니다. 근데 반대는 방법론적 개체주의를 다른 말로 부분주의. 하나하나 쪼갰다. 환원주의. 사회보다 명목론. 이름 뿌린 집단보다 사회 명목론 이렇게 말하죠. 동의어. 자, 교재를 봅니다. 전체주의. 숲은 보되 나무는 보지 못한다. 고로 니은. 전체가 부분을 결정합니다. 전체가 부분을 결정한다. 고로 디귿. 그죠. 사회가 전체야. 사회는 개인의 속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자체의 보다 독특한 속성이 있다. 고로 리을. 사회 전체를 직접 연구 대상으로 해야 된단 말이야. 사회 전체를 직접 연구 대상으로 해야 된다. 미음, 동의어, 총체주의, 신비주의, 사회 실제론 그럽니다. 우리 행정학의 패러다임에서 전체주의 입장을 따르는 게 뭐가 있냐? 그냥 밑줄 체제론, 조직군 생태론, 합리모형. 그래서 동그랗게 봐. 합리모형이 시험에 나올 거야. 합리모형 딱 동그랗게 봐. 의사결정할 때 합리모형이 있다. 근데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냐? 시옷. 전체를 개체로 분할했을 때 그 속성이 달라진다는 분할의 오류. 하나보다 생태적 오류가 있어. 전체를 세분화시키면 부분이 돼야 되는데 부분이 안 될 수 있어. 그런 오류를 갖다 분할의 오류, 생태적 오류 그럽니다. 반대로 개체주의. 나무는 보되 숲은 보지 못한다. 니은. 부분이 전체를 결정한다. 그리고 디귿. 사회현상은 개인의 속성에 의하여 구성될 수 있다. 부분이 모이면
부분이 모이면 전체가 된다 이거야. 전체가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기납법이야. 기납법, 개체주의. 그리고 부분주의, 하나하나 쪼갰다. 환원주의, 사회 명목론. 이름뿐인 집단, 사회 명목론. 우리 행정의 패러다임 봤더니 뭐가 있을까? 미음, 행정행태론, 공공선택이론, 현상학. 합리모형 반대가 뭐지? 점중모형이야. 점중모형. 중요하죠? 점중모형. 다시 한번. 합리모형 반대가 뭐다? 점중모형. 의사결정할 때. 예를 들면 대통령께서 의사결정할 때 대통령의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체계적, 과학적으로 만들었다. 합리모형. 국회의원들이 치고받고 쌈박질로 의사결정을 했다. 점중모형 그런 거예요. 점중모형. 문제점이 뭐냐? 개체주의 문제점이 뭐냐면 개인의 합이 전체 합과 같지 않다는 문제점. 환원주의 오류, 환원주의 오류, 합성 오류, 구성 오류가 나타난 거야. 이게 바로 기납법의 한계야. 기납법의 한계가 바로 환원주의 오류, 합성의 오류, 다른 말로 구성의 오류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대한민국 공무원이 100만 명이야. 잘 봐. 100만 명이 있어. 100만 명 중에서 한 명인 갑돌이가 있어 봐. 그러면 갑돌이라는 공무원은 부정부패하다. 부정부패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은 부패할 것이다. 부패할 것이다. 이게 바로 무슨 오류가 되는 거지? 환원주의 오류가 되는 거야. 환원주의. 부분이 전체합과 같다 본다 보다 환원주의 오류. 기납법의 오류죠. 박스, 사회 명목론. 이런 명목이 뭐냐면 그냥 이름뿐인 집단이야. 명목. 명목상 그러잖아. 이름뿐인 집단 명목론. 사회보다는 개인을 중시하는 입장이야. 예를 들면 최고의 기량을 가진 선수들로 팀을 만들면 그 팀은 최고가 된다는 거야. 부분의 합이 부분이 전체 합과 같다는 거야. 사회 명목론. 반대로 개인보다 사회를 중시하는 입장. 최고의 기량을 가진 선수들로 팀을 만들어도 그 팀은 최고가 된다는 보장이 없다면 사회 실제론이 되죠. 패령에서 8장 행정학하고 법학. 9장 봐봐. 9장 정치학하고 행정학을 비교해보자. 같은 얘기도 행정학과 법학. 그 다음에 행정학과보다 정치학. 그림 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뽀 그림을 놓고 봤을 때 자, 간단히 적어볼게. 가치, 사실 이 두 가지 보세요. 가치하면 사실 이것은 가치라는 게 여러분 정치야. 사실이라는 건 행정이라고 그러죠. 행정. 또 보세요. 그 다음에 정치하고 유사한 학문이 뭐냐면 또 가치라는 게 법학이야. 법학. 그렇지? 법학. 그러면 사실이라는 것도 뭐다? 행정. 행정과 정치, 행정과 뭐다? 법학.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두 놈의 공통점은 가치니까 정책을 결정해. 정책 결정. 여러분 반대로 정책. 주로 뭐다? 집행하겠지. 근데 이 두 가지 불편하. A 아니면 T가 뭐다? B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 더 넣으면, 하나 더 넣으면 이제 경영 봐라. 경영하고 행정 유사해. 그런데 경영하고 행정을 비교하면 또 행정은 또 일이 올라가는 거야. 행정과 경영. 경영보다 한 급 발생한 게 행정. 행정보다 한 급 발생한 게 법학. 한 급 발생한 게 뭐다? 정치다 이 말씀이야. 해봅시다. 법학. 1. 법치행정 윤리. 법대로 합시다. 법치행정 그러죠. 기업. 법률의 법규 창조 윤리. 니은 디귿 묶어서 반대 표시해. 법률 유보하고 법률 우위. 반대 표시해봐. 법률 유보하고 법률 우위의 차이점. 그게 중요하죠. 자, 출발 한번 볼까요? 법률 보자. 법률 창조 윤리. 창조하자. 법률 유보의 원리. 법률 우위. 우수하다. 슈페리어.
이 세 가지 나눠지는데, 그럼 잡아. 법률은 있잖아. 법률은 오로지 국회, 입법부만 법률을 만들 수 있다는 거야. 법률은 오로지 국회만 제정할 수 있다. 그거다 법률의 창조율이 그래. 법률보다 창조율 이렇게 말합니다. 자, 두 번째. 자, 보자. 행정. 행정활동은 반드시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유보. 행정활동은 반드시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법률 유보윤리. 이든 법을 강하게 적용한다 해서 이게 바로 뭐다? 적극적 원리. 적극적 원리. 세 번째. 행정은 법률에 위배되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해도 무방하다. 이때 법적인 근거가 이건 소극적이다. 소극적. 소극적 하면 뭐다? 우위. 적극적 하면 뭐다? 유보. 이것만 구분하면 되겠죠. 다시 한번. 법률은 오로지 입법부만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법률 창조윤리. 행정활동은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로 법적 근거가 적극적이다. 적극적 우리를 갖다 법률 유배윤리. 행정활동은 법률에 위배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을 해도 무방하다. 법적 근거가 소극적이다. 법률보다 우위가 되겠죠. 기억. 법규 창조윤리.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부 독점을 의미한다. 새로운 법규를 창조하는 것은 법률, 즉 입법권의 전적인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행정권은 입법권에 의한 수권이 없는 한 법규를 창조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고 구속하는 법규범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만 제정을 하며 법규 제정권은 의회의 고유한 권한이다. 법률 유보. 국가의 행정은 법적 근거를 갖고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어서 법적 근거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동그라미 적극적 원리. 반대로 법률의는 국가의 행정이 합헌적 절차에 따라 제정된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으로, 즉 위반되지만 아니하면 무방하다는 것이므로 동그라미 소극적 원리. 그러리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은, 합법성하고 효율성은 충돌, 상충되기도 하지만 보완적 관계에 놓이는 경우도 있다. 항상 우리 행정학은 마지막까지는 상호 보완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제 법이 뭐냐? 법률의 특성. 기여 1. 공무원들이 행정 업무를 처리할 때 그 근거가 되는 게 바로 법이야. 법대로 하자 그러잖아. 법대로. 1. 법규는 행정의 합리적, 합법적 권위를 부여하는 원천이다 이거야. 두 번째, 정책 및 행정관리의 도구가 됩니다. 법은 행정관리와 갈등 조정의 도구가 될 수 있다. 3번 별표. 행정의 준사법적 기능. 중요합니다. 아까 보죠. 사법적 기능은 누구만 가지고 있다? 사법부야. 근데 행정부도 사법적 기능이 있다 갖다 준사법적 기능 그래. 준사법적 기능이 뭐냐? 공무원의 권익보호나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기능 수행. 예를 들면 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나 행정심판은 행정도 사법부 기능과 유사하다. 준사법적 기능 그럽니다. 이거 중요한 건데 쳐봐 봅시다. 여러분들이 행정법 총론에서 이제 배우게 될 텐데요. 이런 게 있죠. 사탕이 하나, 둘, 셋. 생각해 봅시다. 울순이가 노원구에 살고 있어. 노원구. 노원구청이 있죠. 구청장. 노원구청 있고 울순이가 노원구에 살고 있습니다. 구청보다 높은 게 서울특별시청. 시청이 있겠죠. 시장. 시청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법원. 법원이 있겠지. 서울에 가면 행정법원. 지방에 가면 지방법원 그러죠. 법원이 있다 이거야. 이거 생각합시다. 울순이가 노원구 관내에서 호프집을 운영해. 호프집 이름이 형 어디가야. 형 어디가라는 호프집을 운영하는데 미성년자를 고용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동작구청 공무원한테 적발이 된 거야. 이생과 직원한테 적발이 됐어.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이생과 직원이 을순이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범법을 저질렀잖아요. 그래서 노원구청장이 그런 거야. 을순이는 범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20일을 때립니다. 이것도 우리가 행정처분 그래. 처분한 거야. 행정처분. 영업정지 20일. 이게 행정처분입니다. 그래서 처분이라는 것은 권력적인 집행행위야. 권력적인 집행행위를 갖다 행정처분 그럽니다. 이때 을순이는 행정청으로부터 피해를 받잖아. 구제받는 수단이 몇 가지 있다? 3가지 있어. 구제받는 수단 3가지 있어요. 첫째, 을순이가 너무 억울해. 억울해서 노원구청을 상대로 나는 너무 억울하다. 해결해 주세요. 그랬다 우리가 당해관청을 대상으로 나갔다 이의신청을 해. 이의를 갖다 신청한다고 하다 이의신청을 합니다. 이의신청. 근데 노원구청장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했더니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열받아 버렸어. 열받아가지고 을순이가 시청에 가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어. 시도에 가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있다. 서울시청을 상대로 소송을 내. 아니, 행정심판인가 심판인가 취소해달라. 영업정지 20일에 취소해달라. 취소 심판을 내는 거야. 취소 심판. 취소해달라. 취소 심판. 그리고 이제 서울시청에서 행정심판위원회 열린 거야. 그런데 여기서 또 내린 결정이 뭐냐? 영업정지 20일이 타당하다는 거야. 여기 봐. 시청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내렸다. 이거 같다. 우리가 재결. 재결청이 내린다. 그걸 뭐라고? 재결. 이거 다른 말로 행정심판 그럽니다. 행정심판. 그래. 재결청에서 내린 게 바로 뭐다? 행정심판이다. 이제 을순이 완전히 뚜껑 열린 거야. 구제를 못 받잖아. 열받았어. 그래서 을순이가 좋다. 법원을 상대로 취소해달라. 영업정지 20일을 취소해달라. 소송을 내. 읽어보자. 그걸 뭐라고? 취소소송. 이걸 다른 말로 행정소송 그래. 뭐다? 행정소송. 그래서 법원에서 내린 결정을 갖다가 읽어보자. 뭐라고? 판결 그래. 뭐라고? 판결.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다. 그랬다. 행정소송. 재결청에서 내린 재결은 뭐다? 행정심판. 당해관청을 대상으로 한다 뭐다? 이의신청. 그래서 행정처분을 당했을 때 구제받는 수단이 몇 가지 있다? 3가지야.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그런데 이 행정심판은요, 행정부가 하기 때문에 사법적 기능이 아니라 뭐다? 준사법적 기능. 그런데 행정소송은 법원이 하니까 그냥 뭐지? 사법적 기능이 된다 이거예요. 사법적 기능. 꼭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 절차법을 보면 영업정지 20일 이건 행정처분. 구제수단이 없다 있다? 있다 이거야. 그런데 비권력적인 의사표시행위가 있어. 비권력적인 의사표시행위를 행정지도 그래. 행정지도는 구제수단이 있다 미흡하다? 미흡하다 그럽니다. 공무원이면 누구나 다 처분 지도권이 있는 거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엿장수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 바로 행정지도가 되는 거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권력적인 집행행위는 행정처분, 비권력적인 의사표시행위는 행정지도다. 그래서 처분에서 구제수단이 3가지 있다. 유일하게 행정소송은 사법적 기능, 행정심판은 뭐다? 준사법적 기능. 자, 법 집행으로서 행정이죠. 추상적 법규의 구체적인 집행을 통해 입법 의도를 구현해준다. 그게 법이라는 거야. 고로 행정의 합법 조건이 원천이죠.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민의 순응 및 상급자 명령에 대한 부하의 복종. 그게 법이다. 6. 행정에 대한 수권 및 정당화의 근거. 정책과 행정의 공식적 형식이며 집행수단으로 작용하죠. 고로 7.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해준다. 행정행위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통한 권리구제. 고로 8.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준다. 그게 법이라는 거야. 왜냐? 사전적 통제를 통해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여주는 게 법률이다. 법. 마지막 9. 9번 별표하고요. 현대 행정에 있어서
법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합법성의 지나친 강조는 목표가 왜곡돼 목표의 대치 현상으로 행정의 목표를 왜곡시킨다는 비판이 있다. 지나치게 공무원들이 법대로 하게 되면 수단이 목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목표의 대치, 목표의 전환 그럽니다. 이건 이제 머튼이라는 학자는 동조과인 그런 거야. 우리말로 손님이 주인처럼 행세한다. 주객이 전도되었다. 다시 한번 공무원들이 지나치게 법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행정의 경직성을 처리하고 수단이 목적으로 바뀌는 목표의 대치 현상을 처리할 수 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법대로 하게 되면 의회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국민의 권리나 자유를 보장해주는 민주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더라. 9장 정치학과 행정학은 똑같아. 뽀그림 정치하고 행정. 행정의 어머니가 뭐다? 정치. 한번 해봅시다. 1. 전통적으로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정치는 아까 가치 판단. 정치는 가치 개입적 행위이며 행정은 반대로 가치 중립적이다. 가치와 사실. 2. 정치는 민주적이야. 정치는 민주성을 확보하는 과정인데 반해 행정은 반대로 보다 효율성, 즉 능률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다시 해보자. 민주성 반대가 능률성. 가치 개입 반대가 가치 중립. 그리고 3. 정치행정 이론론에서 행정의 정치적 기능이란 정책 형성 기능이다. 정책 형성을 다른 말로 정책 결정 그런 거예요. 동의어 정책 결정. 또 여러분 7번 봅니다. 뭐 별것도 없네 이거 보니까. 이 뽀 하나 가지면 끝나는 거예요. 샥 여기서 가치냐 사실이냐 정책 결정을 정책 형성 그래. 반대는 정책 집행. 이게 정치. 이건 뭐가 되는 거지? 행정이다 이거야. 행정. 그러면 잘 봐. 정치행정 이론론이라는 것은 행정이 정치 기능까지 해. 이때 정책 이론론, 정책 기능, 행정도 뭐 했다? 정책 결정, 형성 기능 한다. yes, no? yes 이 말이죠. 그리고 4. 1960년대 발전행정론이 대두하면서 기존의 정치 우위론과 대비되는 행정 우위론의 입장에서 새 이론론이 제기됐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 때는 정치보다 행정이 힘이 더 세다는 거야. 행정 우위론적인 정치행정 새 이론론이 나타났다. 이게 60년대 발전행정을 말하는 거예요. 5번 사이먼 등 행태주의 학자들은 행정의 정책 결정 기능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이원론과는 구분돼. 사이먼은 정치행정 이원론이 아니라 새롭다. 새 정치행정 이원론 이렇게 말합니다. 새롭다. 그리고 6. 직업공무원자. 한번 공직에 들어오면 뼈 묻을 생각에 철가방통. 그게 직업공무원 그런 거야. 직업공무원이 선출직 공무원. 선출직은 누구냐면 국민들이 뽑아준 사람이야. 대통령, 국회의원들을 말하는 거야. 공무원들은 그냥 시험 봐서 들어갔잖아. 직업공무원. 그래서 직업공무원이 선출직 공무원에게 책임을 지도록 조직화된 이유는 정부의 대응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높이기 위함이다. 그래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공무원을 갖다 통제해. 그러면 국민들한테 공무원들이 봉사를 잘해준다. 대응성, 반응성을 높입니다. 그러다 대응성, 반응성. 다시 한번.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공무원을 통제해. 통제하면 공무원들이 국민들한테 봉사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대응성, 반응성을 높이기 위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7. 행정에 대한 정치적 통제의 강화는 행정의 민주성과 대응성을 높일 수 있다. 국회의원들이 공무원을 통제하면 공무원들이 재량행위가 없어. 그리고 국민의 권리나 자유를 보장해 준다는 거야. 그러다 민주성과 대응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런데 8. 사회 문제가 복잡해짐에 따라 직업 공무원들에 대한 엄격한 통제보다는 행정적 재량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이거야. 행정의 복잡성, 전문성, 기술성이 증대될수록 공무원들의 재량행위가 확대돼야 한다.
그렇고 정부의 대응성과 능률성은 상충관계도 있었던 게 대응성이 민주성이거든. 민주성하고 능률성은 충돌이야. 상충관계다. 왜? 민주성을 강조하면 능률성이 희생당해. 능률성을 강조하면 민주성이 희생당할 수 있다. 상충관계 있다. 상충이 우리말로 충돌한다 그 뜻이에요. 대립관계. 네, 10. 행정의 민주성과 대응성 제고를 위해서는 관료제에 대한 적절한 뭐다? 통제가 필요하다. 공무원을 국회의원들이 적절히 통제해야만이 국민한테 봉사를 해준다. 즉 반응성, 대응성을 높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 10장을 넘깁니다. 10장 시대적인 전개 과정을 봤더니 행정과 정치는 유사점도 있지만 차이점이 있더라. 시대에 따라서 정치 행정은 다르다. 이원론. 아니다. 정치 행정은 유사하다. 이론론. 이게 구분되죠. 제가 암기 방법 알려드릴게. 여기서 한 문제가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한 문제가 100% 나오게 돼 있다. 시대적인 전개 과정 7번 봅니다. 여기서 100% 나오게 돼 있어. 한 문제가. 자, 이 뽀그림 가지고 끝내버리겠다. (3등분) 하고요. 행정의 어머니가 정치네요. 아들이 경영이죠. 행정도 두 가지 있더라. 자꾸 반복이죠. 행정학을 공행정 그러고 경영학을 사행정 그러죠. 공행정과 사행정. 그럼 별것도 없죠. 가치와 사실, 기술성, 과학성. 그러면 A, B, C. C는 A 또는 B를 다 가지고 있다. 이 얘기죠. 제가 공식 알려줄게요. 그럼 잘 보세요. 이런 공식이 나오는데 패러다임, 즉 이론이죠. 패러다임 이론. A 반대가 B인데 A는 뭐냐면 정치와 행정은 다르다. 정치, 행정, 이원론 그런 거야. 행정은 정치하고 다르다. 정책, 이원론. 이거 봐. 행정과 정치는 다르다. 정치, 행정, 이원론. 그럼 반대로 행정은 정치하고 다르면 행정은 경영하고 가까워. 행정과 경영은 유사하다. 공사행정, 이론론 그래. 공사행정, 이론론. 이게 공식이란 말이야. 공식. 다시 볼게. 행정과 정치는 다르다. 그럼 행정과 경영은 유사하다. 정치행정, 이원론이면 공사행정, 이론론. 반대로 정치행정, 이론론. 행정과 정치는 유사하다. 정치행정, 이론론이면 반대로 공사행정, 매듭론이다. 이원론. 행정과 경영은 다르다. 이게 공식입니다. 왜 이런 공식이 나왔는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삼각관계, 남녀관계에서 삼각관계는 굉장히 위험한 거야, 여러분. 연예인 중에서 삼각관계하면 누가 떠올라? 여러분. 손태영이가 떠오르죠. 손태영 양. 자, 보자. 이 행정이 손태영이야. 손태영이 남자친구, 첫 번째 남자친구가 주영훈이었어. 누구다? 주영훈이다 그야. 그러지? 그럼 봐. 손태영이가 주영훈하고 사귀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 그래서 손태영이 주영훈한테 말해. 우리 헤어지자. 손태영이는 주영훈하고 안 친하다. 정치행정 매듭론이다. 이혼론이야. 또 손태영이가 주영훈하고 헤어지고 난 뒤에 사귄 친구가 누구지? 신현준이야. 누구다? 신현준. 그래서 이제 손태영은 주영훈하고 안 친하고 이제 손태영은 신현준하고 친하다. 공사행정 매듭론이다.
일원론이 됩니다. 이런. 이랬죠? 이제 반대로. 이제 봐, 또, 손태영이가 신현준하고 헤어졌다. 이제 상우하고 결혼했지, 결국은. 그러면, 손태영이는 신현준하고 안 친하다. 공사행정, 몇 원론이다? 이원론. 공사행 이원론. 그러면 이제, 또 신현준, 그 다음에 손태영 또 누구 친하다? 주영은하고. 정치행정 몇 원론? 일원론이 된다. 이 말씀이야. 이게 공식입니다. 그래서 행정학의 패러다임이 8가지 있는데, 여기서 무조건 한 문제는 나와. 무조건 한 문제 나와. 행정사 1회 시험에서 2문제 나왔어. 2문제 나왔는데 2회 시험에서 한 문제 나왔단 말이에요. 3회 시험도 무조건 나와, 한 문제가. 왜? 공무원 시험은 20년간 한 해도 그러지 않고 나온 게 이 파트니까. 자, 공식 알려줄게. 그럼 보자. 칠판. 항상 지그재그야. 1920년대 행정관리설. 행정관리설은 A야. 뭐야? A. 반대. 1930년대 통치기능설은 B야. B. 옳지. A 아니면 B. 이제 반대로. 1940년대 행정학들은 또 다시 A. 그지? A가 되는 거야. 새롭다 해서 그냥 새, 정책력 이런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반대로 또 1960년대 발전행정은 또 다시 뭐다? B. 새 정책력 이론. 너무 쉽네. A 반대 B, A, B, A, B 이렇게 나가는 거야. 이 공식이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 사회가 예외가 있어. 예외성 보자. 그런데 잡아. 이 행정 형태로는 비판한 게 이거야. 1970년대 신행정학이야. 신행정은 형태는 반대니까 A가 아니라 또다시 뭐다? B. 요게 예외다. 그 다음에 이제 A가 되겠지. A. 요게 1980년대 NPM, 신공관련 A란 말이야. A. 또 좋네. 그 다음에 B가 되겠지. B. 이건 1990년대 뉴 거버넌스, 신국정관리면 B. 마지막. 이거 반대. 80년대 반대가 2000년대 신공호 서비스는 A 반대가 또다시 뭐다? B. 이렇게 되는 거야. B. 아주 단순해. A, B, A, B. 그 다음에 B, A, B, 그 다음에 뭐다? B. 이렇게 정리되는 거야. 기본 이론 시간에 또 자세히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공식을 꼭 머릿속에 숙지를 해야 되겠죠? 자, 정리합니다. 정치행정 이원론이면 공사행정 이론론. 이때는 행정과 경영은 유사하다. 넓은 의미 행정. 한자로 광의의 개념. 행정과 경영은 다르다. 이때는 좁은 의미 행정보다 협의의 개념 그런 거야. 좁은 의미 행정. 정치행정 이원론에서 행정 봐. 행정은 정치의 분야가 아니야. 그럼 행정은 정책 결정이 아니라 정책보다 집행한다 이 말이야. 집행. 행정은 정책 집행. 가치가 아니라 사실의 영역. 그리고 B. 가치 배제. 동여 몰 가치. 가치 중립. 가치와 사실 분리. 그리고 C. 사실성을 다른 말로 사실을 연구한다. 뭐지? 과학성 그래. 반대로 정책적 이론론이면 행정이 뭐하지? 정책 결정. 정책 결정한다. 정책 결정 가치. 그리고 가치 지향. 사회적 가치 배분, 가치 판단. C. 기술성 그래. 과학성 반대가 기술성을 다른 말로 처방성, 실천성, 규범성, 가치성 그러죠. 족보 잡읍니다. A. 행정관리설은 1887년에서 1930년대 그냥 1920년대 하면 그냥 행정관리설 그 정도만 알고 있어요. 행정관리설. 그냥 학자 몇 찍어봐. 행정의 아버지 주요 학자만 몇 찍어봐. 윌슨, 우드로 윌슨 행정의 연구 1887년 한 명만 더 몇 찍어봐. 큐릭 몇 줄. 큐릭과 어이. 큐릭만 몇 줄. 큐릭. 행정과학 논문집 1937년 두 명만 행정관리설하면 우드로 윌슨하고 누구다? 큐릭. 그만 좀 정리하고요. 제 입에서 한 50번 이상 나올 거예요. 자, 반대. 통치기능설은 B죠. 30년대에서 40년대. 학자 몇 줄. 디목만 줄 누구다? 디목. 사회적 률성. 하나 더. 애플비. 정책과 행정. 통치기능설 2명. 디목과 애플비. 행정학에서 이제 40년대. 학자 몇 줄 누구다? 사이먼과 그 스승 반하다 그냥 사이먼만 적어놔. 사이먼.
그다음에 발전 기능론 60년대 발전 행정 그래. 학자 밑줄. 여기 학자는 이제 두 명인데요. S만과 와이드너 그래. 기본서일 거야. S만하고 와이드너가 있다. 와이드너. 그다음에 신행정학 일명 정책과 기능서 1970년대 학자 두 명. 왈도하고 프레드릭슨. 왈도하고 뭐 프레드릭슨 마리니 이런 학자 있죠. 그다음에 거버넌스설 나왔죠. 80년대 이후 1980년대 신공공관리론. 매년 나온 게 신공공관리론. 크리스토퍼 후드, 오스본과 게이블러, 오스본과 게이블러의 기업가행정부. 그다음에 90년대 뉴 가버넌스 우리말로 신국정관리론 그래. 신국정관리론. 대표적인 학자 뭐 로즈 같은 학자. 마지막 2000년대 신공공 서비스론 J 데나르트, R 덴하르트를 들 수 있다. J 데나르트, R 덴하르트. 그래서 여러분은 미국 행정학의 패러다임 몇 가지 있다? 8가지. 그냥 오로는 여기까지만 해줘봐. 그냥 1920년대 행정관리설, 1930년대 통칭설, 1940년대 행정행태설, 1960년대 발전행정론, 1970년대 신행정학, 1980년대 신공공관리론, 1990년대 뉴 거버넌스론, 2000년대 신공공 서비스론. 그래서 여러분은 행정행태설을 비판한 게 바로 뭐다? 신행정학. 그 다음에 신공공 관리론을 비판한 게 뭐다? 신공공 서비스론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우리가 숲을 먼저 봐. 숲을 보고 나중에 나무를 보면 되는 거예요. 페이지를 넘겨서 11장 보자. 행정학 이론을 봤더니 패러다임 또 나왔죠? 행정의 패러다임. 패러다임은 그냥 학설, 이론 이렇게 하면 돼. 몇 가지 있다? 8가지. 다시 한번 해봅시다. 행정관리설 1920년대. 정치와 행정의 관계, 정치행정 이론론. 공행정과 사행정, 공사행정 이론론. 이론론. 과학성과 기술성 뭐지? 과학성 중시. 행정의 이념이 뭐다? 능률성. 인간은 일하는 기계다. 기계적 능률성. 일단 학자만 밑적어봐. 학자 두 명 밑줄. 윌슨하고 누구다? 큐리. 윌슨과 큐리. 그 다음에 통치기능설 1930년대 정치행정 이론론, 공사행정 이론론. 과학성 반대 기술성, 능률성 반대 민주성. 민주성을 사회적 능률성. 학자 밑줄 애플비, 사과목자 애플비하고 디막. 행정행태설 40에서 50년대죠. 새롭다. 새정치행정 이론론, 공사행정 이론론. 인간행태보다 과학성 중시. 학자 밑줄 사이먼과 바나드. 발전행정론 1960년대. 새정치행정 이론론, 공사행정 이론론. 기술성 중시. 학자 밑줄 S만과 와이드너죠. 신행정학 1970년대. 새정치행정 이론론, 공사행정 이론론. 고로 기술성이야. 학자 윌슨, 왈도하고 누구다? 프레드릭슨. 왈도와 프레드릭슨. 신공공관리론. 여러분 영어로 적어봐. 신공공관리론 영어로 한번 적어놔요. New Public Management에서 그냥 NPM 이렇게 적어놔. NPM. 1980년대. 이때부터 정부 실패를 극복한다. 작은 정부야. 작은 정부. 정부 역할은 나를 따라라. 조타수, 스티어링, 조타수죠. 그리고 규제하지 마. 탈규제화. 새롭다. 신자유. 자유주의가 새롭다. 신자유주의 그래. 학자 밑줄 그냥 후두. 누가 있다? 후두. 또 하나 오스본과 게이블러. 후두. 뉴 거버넌스 이론. 영어로 적어봐. 두 자로. 뉴 거버넌스. 두 자로 NG 그래. 1990년대. 당연히 기억. 작은 정부야. 작은 정부니까 분권화. 정부 역할 조타수다 이거야. 학자 밑줄 로즈. 누가 있다? 로즈. 정확히 말하면 신공공관리론 정치행정 이론론이죠. 후두. 뉴거버넌스 반대로 정치행정 이론론 로즈. 마지막 신공공 서비스론 영어로 적어보세요. New Public Service NPS. 뭐다? NPS다. 신공공 서비스론 2000년대. 기업
신공공관리를 비판했다 이거야. 니은. 정부 역할은 서비스에보다 제공자, 서비스 제공자다. 그리고 비읍 밑줄 정치행정 이론론이야. 정책 이론론. 대변학자 J. 데나르트, R. 데나르트. 그래서 여러분은 행정학 이론의 패러다임 몇 가지 있다? 8가지. 이 뽀그림 가지고 이렇게 연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죠.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